탈영병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안규백 장관 최초의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일병으로 소집 해체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무이탈, 그 탈영병이라면 그게 군의 지휘가 되겠습니까? 해명하지 못한다면 장관을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야당은 가수 유승준 씨까지 소환을 했죠. 국방부는 이미 지난 청문회 때 다 소명이 됐다. 탈영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요, 안규백 장관이 병정 기록 정정을 요청했는지 혹은 병적 자료에 구금 표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제기된 안규백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은 30만을 넘어섰습니다. 병적 기록에 예를 들면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없다고 하는 것을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기록으로 보여주셔야지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리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장기간 탈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국방장관 관련 뉴스 이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함께 하시죠. 윤희석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영상 쭉 같이 보셨는데 안규백 장관 얘기 7개월간 이탈했고 30일 구금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슨 뭐 과거에 대한 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무게 때문에 좀 의혹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안규백 장관이 억울하다면 빨리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해서 이 논란을 하루빨리 잠재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국방장관이잖아요. 군을 잘 통솔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탈영을 했다느니 뭐 중간에 대학을 다녔다느니 뭐 헌병대에 의해서 구금이 됐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에 심각한 실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지금 국방장관이니까 또는 국방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빨리 이거를 수정을 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취임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분의 병적 기록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냥 나는 억울하다. 명예훼손이고 잘못된 거다. 단순한 그 병무착오에 의한 병무행정 착오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하나씩 게 아니라 증거 한 장, 병적 기록부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빨리 그 작업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그럼 뭐 병적 기록부에 누구의 주장처럼 구금 30일이 적혀 있는 거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거 알려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안 장관이 그렇게 임명된 지 1년 가까이 다 되는데 왜 이걸 공개 안 한다고 보세요? 저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내용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병적 기록표는 그 민감 정보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정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고 본인이 아니면은 그걸 발급하거나 이런 것이 제한되는 문서이긴 해요. 근데 지금 벌써 그 위증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고 결국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받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보다는 그 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가령 뭐 30일 동안 구금된 사례가 있다면 그게 적혀 있을 겁니다. 병적 기록표에. 그러겠죠. 그럼 그게 잘못 기재돼 있다면 왜 그런 게 기재돼 있는지 구금된 적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게 기재가 잘못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정정 요청을 왜 안 했는지 등등.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지 수사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 대변인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이게 일단 오늘 야당에서 무슨 지적을 하냐면 이 사안을 임명권자가 몰랐을 리 없고 청와대에서 이거 다 알지 않냐. 만약에
이것 또한 안 장관의 뭐 탈역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걸 알고도 국방장관을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할 때 예. 인사검증을 맡은 쪽에서 병적기록부까지 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당연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했겠죠.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뭐 이랬다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중간 탈영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장관직을 맡을 후보였다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예. 대통령께서 아셨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강승 변호사 말씀처럼 뭐 고발장이 접수됐고 다음 주에 뭐 이런 조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야당은 안규백 장관에게 십자포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여야가 싸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앞서서 장윤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도 짚어봤습니다만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집권 여당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간의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니까 오늘 저게 일부 개정 법률안 뭐 김양규 의원 비롯해서 박상혁 의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정도면 보완이 되는 겁니까? 저는 매우 미진해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많이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예.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은 어쨌든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이 부분을 좀 미진하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예. 뭐 기간을 지금 제한을 두고 응해야 된다 이런 뭐 조금 제한을 가했다고 해서 경찰이 그러면 보안 수사를 충실히 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 모든 사안에 있어서 지금 장윤기 사건에서도 보면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을 했는데 그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데 성범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으로 좀 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왜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느냐 좀 더 파봐라 좀 이런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증거를 인멸할 상황에서 보안 수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30일 정도 지나가지고 봐도 없는데요? 이러고 말 가능성이 높단 경찰이 말이에요. 덮어버리면 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를 볼 것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간에 수사는 수사권이니까 절대로 검사한테 수사권 주면 안 돼. 그건 감정적 대처죠. 굳이 제가 하자면 굳이 저희가 진보 패널로 모셨는데 네. 집권 여당이 어쨌든 대안으로 마련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길이 될 수는 있어요. 예. 보안 수사 요구권이 한 길이 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그렇다면은 답답한 지점들 검사가 전혀 기록만 보고 당사자 만나지도 못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정권 송치라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완책이 내실 있게 다뤄지지 않고 오로지 보안 수사권 폐지만 되면은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처럼 교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 전문가들 의견도 듣지 않고요. 예, 근데 문제라는 이제 이게 사실은 어쨌든 휘발성 있는 장윤기 사건으로 아니 경찰이 다 제 식구들 감싸고 제 편 들어서 수사 다 뭉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애초부터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장윤기 사건 관련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공교롭게도 저 매부쇼 나서 두 사람이 한 얘기인데 제가 검사면 언론에 알린다는 인물도 있고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힘들면 국정변호에 선임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여권에서 지금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의원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적어도 진보라는 어떤 가치를 숭상한다면 국민 일반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 어떤 형사 관련한 피해 구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보세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본회의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하는 느낌. 물론 뭐 중수청, 군수청이 가을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게 불똥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진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분 사법시험 통과한 분 맞습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국가가 해줘야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 얘기는 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언론에 얘기해서 이걸 문제 삼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워낙 커서 전당대회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예. 보안 수사권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나중에 얘기하자.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다. 이분들 민주, 진보 이런 단어 쓸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 변호사께 뭐 반론 아닌 반론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윤희석 대변인 지적은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 뭔가 선명성 경쟁하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딴소리 했다가는 당원들한테 찍히지 않냐 이런 취지 때문에 지금 뭐가 우려인 것 같아도 제대로 섣불리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됐든 뭔가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나 보죠. 당원들의 뭐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뉴스공장 같은 그런 거대 채널의 구독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인이 아니니까. 예. 방송 패널들 중에서 비판하는 사람 많고 또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들한테 피해 없게 수기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수기를 좀 통해라 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로지 선명하게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떠날 거 없이 일단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AS 하면 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예. 아까 그 국선 변호인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 그 화면에 띄었던 두 분은 다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그 소구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김용민 변호사 저 의견 정말 의원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는 게 저는 사선 변호인으로 하잖아요, 일을. 제가 변호인 선임이 돼서 피해자를 위해서 고소 대리를 해도 예. 저런 상황이 되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쉽지 않죠. 경찰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수사한 거 다 내놔봐. 내가 자료 좀 봐야겠어. 똑바로 했는지 봐야겠어. 안 보여줍니다. 사선 변호사 수백만 원 주고 선임해도 안 돼요. 쉽지 않죠. 국선 변호인 선임하면 뭐 합니까? 예. 이게 대단히 미진한 지금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안 수사권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도 오늘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대안을 여당이 냈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두 분 다 비판적이셨어요. 유명농계 두 분과 오늘 하루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984년경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약 7개월간 무단 근무 이탈, 7개월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헌병대에 제보가 됐고 헌병대에 체포가 됩니다. 잡혀서 구금이 30일간 됐고 그래서 근무 이탈 기간 약 7개월에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초유의 국방부 장관 현역 복무 시절 탈영 의혹 사건이 아니라 탈영 사건이에요. 제가 만약에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어떤 형사처벌도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군납비리 국가유공으로 제가 훈장을 받았어요. 제가 훈장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훈장까지 걸고 제보했습니다. 방위병 시절에 탈영을 했다. 그래서 30일간 체포된 이후에 30일간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늦게 소집 해제가 됐다라는 건데 주장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탈영 의혹 아닌 탈역 사건 소속 부대장 무기나에 7개월 동안 탈영했다. DP 투입돼 서울에서 체포돼 압송됐다.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적 기록 공개하면 30일간 예를 들어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때 당시 대화 들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장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비공개로라도 우리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뭐 비공개 오픈하십시오. 병적 기록에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없다고 하는 것을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기록으로 보여주셔야지요. 그런데 기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병무청 부대변인과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안 장관 밑에 있는 분들인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7월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수정해달라는 개인 자격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네. 답이 좀 근데 제한될 이제 것 같습니다. 병무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1년 전 제기됐던 그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록도 제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복무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탈영이 있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김부지식 교수님, 이거 사실은 그 병적 기록 공개하면 안 장관이 억울하면 이 말끔하게 그렇죠.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병적 기록 공개하고 지금 아까 나왔던 기자회견 폭로했던 고소하라고 주장했던 애비역 소령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하면 돼요. 네.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 보완 수사 요구하면 됩니다. 이거 뭐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병적 기록 공개해서 야 이건 나 분명히 끝내놓고 너희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했으니까 고소하겠다 하면 경찰 수사 들어가고 검찰이 그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뭐 병역을 미필했거나 또 병역을 안 가려고 무슨 병을 만들었거나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탈영 이야기는 제가 살다 처음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것도 탈영을 해서 탈영해가지고 체포가 돼서 이른바 영창을 30일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장에 따르면 그런 분이 45만, 50만의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을 지휘하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질 수 있는 국방부장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규백 장관 본인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뭐 어영부영 1년이 지났으니까 또 대통령께서 개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서 빨리 바꾸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장관 후보자로 안규백 그 국회의원을 임명을 했을 때 저 정도는 기본 인사자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적 기록을 확인해서 그것도 다른 장관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인데 그럼 병적 기록에 야 탈영이 있고 영창이 갔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리 시켜주고 싶어도 그건 제외시켰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물어보든가 안규백 의원한테 이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고 해명이 안 되면 아예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창피한 일이에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 이러시면 나중에 다음에 장관 그만두시고 정치에 복귀하셔도 정치하기 힘들어요. 저는 안규백 장관을 위해서도 빨리 깔끔하게 진상 밝히고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행정 착오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30일간 구금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금석일 것 같은데 병적 기록 공개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뭐 개인적인 정보라서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언론이든 저 주장하는 사람이든 간에 탈영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물론 탈영한 것이 밝혀지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전과 기록 있는 사람이 뭐 법무장관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각자 판단할 수 있는 몫이고. 김 의원님은 또 특전사를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낙하산 점프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원칙대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밝힌 바와 같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상황인데 저는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지금 개혁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피커에 대한 뭐 부당한 공격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주제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스피커를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병무행정. 근데 사실 1983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니고 병무행정이 제대가 돼서 학교 다니는 사람의 학교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잘못 계산해 삽입한 사례는 지금 거의 없어서 30일간 체포돼서 구금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병적 기록 안규백 장관이 억울하시면 그걸 공개하면 바로 규명이 될 일인데 지금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군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기강 그리고 절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이 모습만으로도 이 군의 아우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규백 국방장관의 저런 의혹조차도 해소 못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 사람한테 우리의 이 국군 그리고 해군 공군 맡겨도 되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DP 출신이라고 합니다. DP 출신이에요? 네, DP가 그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 체포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출근 미귀다.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방위병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출근했는데 뭐 미귀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탈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의혹으로 불거진 것들이 이렇게 7개월 탈영을 했고 1개월 영창이면 8개월 딱 맞지 않느냐. 이기인 사무총장이 군사경찰 출신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착오라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DP 출신으로 봤을 때도 저게 명백한 증거이지 않겠나라고 출근 미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위병으로 출근 안 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일파만파 커지는 의혹을 본인께서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시려면은 병적 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이 출마자들이 병적 증명서를 저는 원래도 제출을 하고 선관위에 그렇게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금 또 다선하셨고 또 지금 국무위원으로 있는데 이분의 병적 증명서를 아무도 지금 못 봤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소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주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나중에 군복무를 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모친께서 부대원들한테 점심 제공한 것 때문에 3주 조사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이 세상에 이 한국의 엄마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일까? 저는 그런 의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됩니다. 의혹 제기 단계인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근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의 비판 한번 들어보시죠.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탈영병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인 병적 기록표는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죠. 국방장관이 탈영한 방위병 출신이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병역 농단입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그 탈영병 의혹에 대해서 이거 왜 해명 안 합니까? 이건 청와대가 반드시 진상을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검증을 할 때 기본 아닙니까? 안규백이 밝히기 싫으면 청와대가 밝혀야 합니다. 자, 국방부의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또 안 장관의 입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